어제 FOMC 회의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와 또 폭을 놓고는 연하나 제대로 답을 주지 못했다고 진단한 바 있었죠. 자, 오늘 아침 9월 금리 인하를 믿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은 미국 주가가 폭락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9월 금리 인하를 믿고 기다렸던 투자자분들 오늘 참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내용부터 일단 정리해 주시죠. 네, 9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다 하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를 기대했었는데요. 예. 주가 반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7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인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9월 금리 인하로 직화할 것이다, 바로 갈 것이다 하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 9월 달 금리 인상 상정 안건을 올리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과거의 가능으로 보면 안건을 올렸을 때 얼만큼 급하지 않으면 보통 두사체로 안건을 올리고 난 이후에 결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이 이제 금리 인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이게 한 175bp까지 얘기 나왔었죠. 작년까지. 여기에서 어느 하나 언급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보면 기대했던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폭하면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악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오늘 7월 달 PMI가 나왔죠. 자막이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PMI가 나왔죠. 예. PMI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46.8인가요? 그렇게 예. 나와서 PMI 이 악재가 나왔는데요. 보통 미국의 증시 상황이라면 완충시킬 수 있는데 그렇죠. 어제 7월 FOMC가 불확실성을 더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과잉해서 다우존스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역시 빅테크와 관련해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익 지표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익 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장성 지표다는 그렇죠. 측면에서 투자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성장성 지표 매출액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AI에 사실 거품돈과 함께 과잉 투자론이 되죠. 예. 그럼 AI가 최근에 엔비디아 때문에 역사가 정의냐?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70년대 한 차례, 80년대 한 차례 빙하기, 70년대 빙하기, 80년대 빙하기. 그래서 사실 이런 우려가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AI를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폭락했던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 이렇게 보면 상징성 있는 게 자꾸 무너집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예. 그동안 버텨뒀던 상징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 사이콜로지 이펙트, 심리적 효과가 겹치면서 오늘 주가가 비교적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상징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국채금리나 비트코인이나 이 상징성이 많이 무너진 경우가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네, 상징성이 무너지는 데에는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자진 사퇴 이후에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뭐 어댑트라고 예, 표현을 그랬었죠.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피킹 뭐 이렇게 트럼프 프라이스링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는 사실 지금 미국의 이렇게 분위기 보면 해리스 쪽을 많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가장 관건이 됐던 것이 트럼프 대선에 곧어졌을 때 스윙 스테이트 문제였었죠. 7개 지역의 스윙 스테이트 문제인데 예. 지금은 4곳이 전부 해리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대세론 마치 47대 대통령이 된 듯한 양상에서 이렇게 역전되니까 트럼프의 본래 속성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막말 파동들이 많이 되고 있죠. 이 막말 파동이 너무나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대선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장에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얘기들이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성 있는 것이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의 가장 상징격이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에서 바이든 대통령 자진 사퇴가 지난주인데요. 그때
비트코인이 7만 달러였습니다. 예. 마치 20만 달러, 50만 달러, 일부에서 100만 달러까지 갔습니다는 지금 거래일 기준으로 5일 만에 6만 2천 달러, 오늘 장중한 때 6만 2천 달러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예. 어제도 6만 5천 달러는 지켜줬습니다는 지금은 6만 4천이네요. 소폭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예. 장중한 때는 6만 2천 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음. 그래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가는 것이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10년물 금리도 아까 홍영표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4%대가 무너졌거든요. 예. 3.98 정도. 제가 예. 방송 원고를 만들 때 새벽 1시 반부터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3.97이네요. 예. 더 떨어졌군요. 이렇게 해서 상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N달러 환율도 예. 오늘 그 김천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150엔대가 붕괴돼서 사실 그 149엔대로 마감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버텨뒀던 상징성이 무너지다 보니까 예. 심리적 효과에서 주가도 악영을 미쳤다. 여기에 겹치는 효과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한마디로 그만큼 대형 악재가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징성이 무너지고 예. 그동안 이제 너무 주가가 너무 유포리아 이펙트 때문에 치민덕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7월 초 정도인가요? 예. 하반기 들어서 치밀 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MB라든가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 좀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예, 기억납니다. 차익을 좀 실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욕을 좀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는 사실 주가가 이렇게 치밀다 보니까 예. 누구나 좀 이건 여러 가지 여건상 보면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게 아니냐 누가 다 공통으로 그렇게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정책 단계에서 미국의 정치권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여기에 가닥을 쳐야 될 페드도 7월 FOMC에 어느 확실한 것도 남겨주지 않았다. 예. 그러면 사실 심리적 측면이 바로 이렇게 돌아서면 빨리 돌아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단초가 되는 역할이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의 펀더멘털 측면의 경기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는 PMI 지표가 지난주 말서부터 중국에 이어서 미국도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은 3개월 연속 50을 하회했습니다. 월별 지수는 3개월 이동 평균을 하거든요. 누차 예. 맞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져서 경기 문제가 이렇게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PMI가 리질런스 측면을 본 탄력성 측면이거든요. 예. 떨어졌을 때 얼마큼 빨리 복원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동안 21개월 걸쳐서 보면은 20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은 50 밑에 경기 침체냐 회복이냐 50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예.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PMI는 미국보다 더 상황이 어렵죠. 그렇죠. 똑같이 50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음.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경제 발전 단계가 높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50이라면 경기 회복이냐 침체냐 제조업 공정을 볼 때는 한 65 정도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에서는 세계 제조업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 PMI 지표가 떨어진 부분이 결국 뭐냐? 지금 중국은 소비 지표와 관련된 소매 판매 지수, 기업의 설비 투자, 부동산과 관련된 고정자산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습니다. 어느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LPR 금리가 떨어질 때 많은 사람이 경기 부양, 증시 부양이지만 경기 부양, 증시 부양 효과가 미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 논쟁에서 보면 세계 양대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문제가 아마 급부상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서 보면 경기 둔화 정도로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오늘 리세션이라는 표현이 썼기 때문에 제가 경기 침체로 하겠습니다. 예. 이 침체 정도에서 보면 서브트렌딩이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논쟁의 성격이고요. 중국은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지속되느냐 문제에서 재패나이제이션, 잃어버린 심정 관련된 일본화 논쟁 이 문제가 경기 논쟁의 어떻게 보면 질적 성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채금리, 비트코인 그리고 경제 지표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상징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빅테크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네, 빅테크 종목들 코로나19에 거셌죠. 예. 그 거세서 사실 그 전반기에는 테슬라가 이끌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이끌었는데요. 예. 최근에 보면 빅테크 업종들 뭐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제는 홍영거께서 이제 저도 동조에 쓴다는 시원하게 올랐다. 예. 근데 오늘은 이 표현이 좀 주가가 떨어진 측면에서 시청자분한테 양해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원하게 떨어졌습니다.
시원하게 오르고 시원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예. 워버링 마켓이다.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빅스 지수가 한 18 정도입니다. 예. 김천 PD께서 보여주겠습니다. 한 18 정도인데요. 그 빅스 지수의 산출 방식으로 한 18 정도죠. 빅스 18인데요. 요 빅스 지수의 산출 방식으로 빅테크의 변동성 지수를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한 30 정도로 나옵니다. 정확하게 32 정도 나옵니다. 빅스 지수의 2배 정도입니다. 상당한데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의 상징격에 대한 엔비디아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예. 어제 엔비디아 뭐 한 10% 올라가다가 오늘 또 한 6% 정도 예, 떨어지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오늘 엔비디아 1개월 동안에 14.8%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는 하루 변동성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내려가는 폭이 큽니다. 그래서 예. 지금 110달러도 무너져서 109달러인데 이게 한때는 140달러 엊그제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지금 40입니다. 그럼 빅스에 비해서 3배에 달합니다. 그럼 이렇게 워버링 마켓이 됐을 때는 앞으로 어떤 경로를 갈 것인가? 자막에 나오겠으면 두 가지 경로를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이 워버링 마켓이 되면 안 좋은 케이스는 덤핑됩니다. 원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려갈 때는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내려갈 때 거품이 꺼졌을 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7분 응선을 팔아라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팔라 그러면 덤핑 헤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프레시 크래시 내지는 빅 크래시 레시 내지는 그보다 더 그레이트 프레시 크래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쁜 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예. 변동성 지수 이렇게 워빙 마켓이 될 때는 뭐 거품됐던 게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가 됐을 때 저가 매수해라. 체리피킹해라. 그럼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스카이 로켓팅이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마 이 기로에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오늘도 애플이라든가 발표되고 그렇죠. 있습니다는 이익 지표는 괜찮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 지표거든요. 근데 성장성, 기업의 AI라든가 빅테크는 얼마큼 투자했습니까? AI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5천억 달러 이상 투자했는데요. 매출이 300만 달러 정도뿐이 안 그치거든요. 예. 그러면 자 그동안 과잉 투자했지 않느냐? 주가는 뭘 것이냐? 저 엔비디아 주가 거품이 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AI의 과잉 투자론, 그다음에 거품론의 향방에 따라서 이 AI 때문에 HBM 이거에 따라서 한국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이렇게 해서 한국에 최근에 불고 있는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변수거든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해외 쪽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견해를 빼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워낙 관심이기 때문에 해외 사항을 객관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프레 어닝콜이 진행 중인데요. 잘 가질 줄 알았지만 현재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팀쿡 CEO가 다양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 투자자들을 자극할 만한 어떤 좋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2% 급락 중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실적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존은 한 6% 급락했고요. 인텔은 거의 한 20% 가까이 시간 외 거래에서 급락했고 애플도 지금 쉽지만은 않은데 자, 지난달쯤이었던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과연 시스코 시스템즈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인가 진단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유사한 경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는 간단히 그때 사항을 한 예. 달 전에 방송했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3차 산업에 주했던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스코 시스템입니다. 예. 과거 1990년대 말 우리가 벤처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이 시스코 시스템은 엔비디아만큼 그때 아주 열광했었죠. 최근 2년간 상승률 엔비디아가 700%입니다. 시스코 시스템스도 그때 올라갈 때 사실 거품 붕괴되기 전에
2년 상승 600%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렇죠. 1위 등극했다. 엔비디아 1위 등극했다. 지금 낮아졌지만 예.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였습니다. 그때 시스템스가 1위 등극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2위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시장 상황으로 보면 지난달 초에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예. 당시에 시스코 시스템스도 많은 사람이 시스코 시스템스였죠. 텍스 마이닝 기업 어제 지수 보면 사실 시스코 시스템스 열화에 대해서 목표가가 많이 올라갔고 지난번에 엔비디아도 지난달 초에 목표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 문제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좀 권고하면서 이런 쪽의 경로에 대해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는 예. 또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겠습니다는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다. 차익 좀 실현해달라 하는데요. 지금까지 그 방송이 나가건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오늘 뭐 속보 처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그만큼 빅테크 사항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홍영국께서 아주 애쓰셔 가지고 그때그때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제와 결부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평가 잣대로도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를 비롯한 빅테크 주가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주가 평가 자체는 두 가지가 있죠. 예. 우리가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 익숙했던 PER, PBR 지표, 종전의 평가 지표죠. 그렇죠. 이거는 뭐 선행이든 후회든 지금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전부 고평가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 업종을 봤던 미래 잠재 가치, 최근의 신지표들이죠. 예. 그게 이제 Price Sales Ratio, 성장성 지표에 대한 매출액 지표. 그 다음에 Price Patent Ratio. 그다음 이건 이제 특허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Price Dream Ratio, 예. 꿈 지표거든요. 이런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수치 자체는 뭐 다들 아실 걸로 보고요. 이건 전통적 방식입니다. 예. 자막을 돌려서 새로운 그 평가 지표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고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들 매출이 안 나옵니다. PSR 지표 부진하죠. AI 많이 투자했다. 근데 매출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뭐냐? 그동안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 비관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뭐냐? 과잉 투자를 나오는 거죠. 매출이 받쳐주지 않는 이러한 그 투자는 과잉 투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주가도 거품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차 비런 내기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PSR 지표가 나왔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특허 기술이라는 것은 예. 미래가 불투명하면 같은 특허권이라도 잠재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특허라는 이렇게 그런 부분. 그다음에 Price to Dream Ratio, 드림이라는 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꿈 꾸더라도 예. 홍앵커가 뭐냐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그 꿈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될 거고 나쁜 쪽으로 해석될 거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으면 아무리 나쁜 꿈도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래 잠재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어제 시원하게 열렸던 빅테크 업종들이 예. 지금 오늘 시원하게 따지고 시간에서 더 악화돼 가지고 한국 경제 스텝진들이 지금 발빠르게 속보치를 좀 전해주는 데는 그만큼 이 미래 잠재 가치들이 비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하신 PDR, 중간에 있는 단어가 dream, 꿈이죠. 그런데 이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예. 로버트 실러의 사실 그 이야기 경제학, 우리가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한 달 전에 예. 조지 소로스의 자기 실현 가설 예, 기억나시죠? 그거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소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미래 잠재 가치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밝게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막이 뒤쪽으로 가서 다음 자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간이 상당히 늦게 시작되고 그래서 좀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잠재 가치는 결국 PPR과 PDR 지표는 사실 어떻게 평가하느냐 문제입니다. 네트워킹 사회고 사이코지 이펙트에서는 자 특정 사건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되거든요. 막 유튜브라든가 말을 많이 만들어내죠. 예.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새빨 거냐 아니면 덜 빤 거냐 그럼 뭐 말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이 펜 차트에 되면
좋은 쪽은 좋은 쪽이 그대로 이 30 정도에선 벗어나지 5차입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많은 말을 타고 9월 금리 인하가 직전까지 수직으로 갔다. 마치 기정사실화했다. 이게 전문가들이 마치 기정사실화하면 시청자 여러분 어떠겠냐? 마치 9월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오늘 뭐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굉장히 실망하시는 거죠. 근데 원문을 보면 9월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인하 안건만 상정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 보면. 근데 이 전문가들이 마치 9월에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로 반단 말이에요. 이게 스토리텔링하면 9월에 금리 인하가 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 측면은 이게 빨간색인데 이게 그냥 마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빨개 하면 뭐냐 부정적 편익이 두터워서 새빨간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래 잠재가치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어제 시원하게 떨어지는 이 측면에서는 7월에 FMC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원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보다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되면서 객관적 사실이 되니까 어느 하나 7월 달에는 명확한 것이 없다. 예. 그러면 이런 악재에 대해서는 자 스토리텔링과 함께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제 시원하게 올랐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예.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의 주가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러티브 이코노믹스의 어떤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되겠죠. 시장의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1, 4분기 실적이 올해 좀 늦게 발표죠. 예. 그래서 다른 빅테크 업종들은 바로 다음 달 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에 발표는 그래서 6월 달까지니까 7월 달, 8월 달 이렇게 예. 빅테크 업종들인데 좀 늦게 발표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이 8월 28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10의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 예. 젠슨 황해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1분기의 실적들이 많은 그 해석을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좀 미흡했다 하는 평가를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평 평가 내용을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뒤쪽 부분에 1분기 실적을 지난 5월 달에 발표했던 미흡했던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출액 성장성 지표가 너무 미흡했다. 예상치 대비해서 15에서 20억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거 미흡했다. 예. 두 번째는 EPS 이익 지표가 예상치의 15% 상회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젠슨왕 법칙, 대서 법칙, 10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부입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대목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40달러 갔다가 지금 110달러를 무너져서 이틀 전인가요? 장중엔테는 100달러를 위협다는 이런 모습을 그렇죠. 보였는데요. 2분기에 결국 8월 28일에 발표한 2분기 실적이 1분기에 했던 미흡했던 내용. 다르면 매출액 지표에서는 예상치보다 좀 월등히 뛰어난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익 지표에서는 EPS 지표가 예상치에서 저렇게 15% 이상 뛰어넘어야 대세 법칙, 10의 법칙, 젠슨왕의 법칙에 대한 어떤 미흡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엔비디아가 빅테크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업종의 주가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는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했던 이런 그 빅테크 업종들의 주가가 사실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지금 투자 심리가 이렇게 좀 얼어붙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4월 달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겁니다. 근데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서 높게 나오더라도 결국 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사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그 디지털사의 주가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균형의 모습, 잘 나갈 때 균형의 모습, 미학, 차의 시력 이것은 강조하는 것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투자할 때 많은 지침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